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학 교육이라는 게 어찌 본다면 특히 이제 뭐 이 부분은 예술대학에만 좀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지만요. 학생들의 어떤 꿈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제 도전 의식을 가지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하기 전에 먼저 한계점을 그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만들어야 될 어떤 상황에서 교육을 통해서 좌절을 느끼고 나가고 있다는 이 모순적인 현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 나름대로 이제 선택했던 책이 선택할 자유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인문학에 좀 녹여서 아이들에게 어쩌면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일을 도전해야 하는지 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자생력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함께 좀 고민해 봤고, 또 그렇게 이제 졸업을 했던 친구들은 사실 지금 현재 뭐 사회의 여러 분야 쪽에서 성공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의 이 전해준 어떤 정책 교훈이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학교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특히 이제 교육을 하는 어떤 부분에서 적용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 관점에서 이제는 좀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문화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적용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술 활동을 시작한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 예술인에 대한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또 정부의 어떤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 함께 해왔던 주변에 이제 예술인들을 좀 둘러봤습니다. 둘러본 결과, 지난 시간 그 자생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 예술인들은 모두 다 성공을 했지만은, 정부 지원 탐만했던 예술인들은 여전히 이 생계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상한 점은 그렇게 성공한 예술가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들은 계속해서 현재도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주변에 한정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예술계 전체 현상으로 설명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 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는 문제임은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좀 예술인들이 이제는 좀 징징거리지 말고 그 시간에 자생력을 좀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이 정책 교훈으로 특히 이제 예술 분야의 어떤 핵심으로 저는 이제 예술가의 어떤 자생력 강화, 그리고 예술의 어떤 산업화 지원, 그리고 그 답은 자유시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오늘 발제 내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지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고대로까지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르콘 에포니무스라는 이 도시 국가의 집정관이 디오니소스 축제의 지원을 담당했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의 개선을 기념하는 어떤 공연으로 로마의 경우에는 원로인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관이 이제 경비대 부분을 좀 됐습니다. 그리고 중세 교유의 시대를 건너서 또 르네상스의 어떤 기조기에서 17세기 이제 바로크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절대군주가 예술가를 직접 이제 고용하거나 이제 후원을 했는데요. 그 시기에 이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특권 계급의 주문 생산에 의존했던 예술의 커다란 어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술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비로소 이제 예술가가 왕족이나 이 귀족의 요구와 상관없이 자신의 예술적 자율성을 펼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근대 국가가 이제 성립이 되면서 더불어서 이제 예술 시장은 신흥, 부르조아 등 다양한 이 소비자가 참여하면서 확산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문 제작이 아니라 예술가 스스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예술을 판매하는 상황은 자유로운 예술가를 곤욕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생계를 잇기 어려운 예술가들이 많아졌고 아예 시장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예술을 위한 예술을 부르짖는 예술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들어오게 되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예술 지원의 주체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명분 이것이었죠. 더 많은 시민이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이제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1960년대 국립예술기금의 설립을 계기로 이제 연방 차원의 예술 지원이 이제 확대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들어오게 되면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가 이제 집권하면서 이제 예술에 관련된 이제 예산들을 조금씩 이제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술 지원에 대한 전통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프랑스도 1995년에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예술 지원을 좀 축소했습니다. 뭐 그 당시 이제 미국 역시 이제 국립예술기금의 폐지론마저 심심치 않게 이제 제기됐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좀 서구와 달리 예술 지원 재정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술 현장에서는 지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제 여전히 나오고 있고 그 목소리가 낮아질 이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확산되고 있는데 한정된 지원금과 이제 고갈될 수밖에 없는 기금의 문제였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지체 현상이 이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쪼개주기에 지원이 될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쪼개주기의 어떤 건당 지원 금액은 사실 예술인들이 예술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게 이제 윌리엄 범지의 이 정부 실패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등장하게 됐고, 또 와이 조미르스키의 예술의 어떤 정치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개인은요, 이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할 자유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결과고, 또 내가 사는 세상은 나와 같은 수많은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원칙은 바로 이 선택할 자유입니다. 선택할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는 사회나 정책이 또 좋은 사회고 좋은 정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술인은요,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술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예술인은 어떤 길도 자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예술인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선택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술인들이 그 예술 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생계 문제입니다. 예술인들은 그 예술 활동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이유는 사회에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 관점으로 해석해 보자면 팔리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도 성공한 예술인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성공의 기준은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규명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이런 어떤 상황에서 예술 시장에서 왜 예술인 그들이 만든 어떤 작품이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좀 예술인이 스스로 좀 찾아서 이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한 어떤 분석에 있어서 또 개선에 있어서 그 원인을 자꾸 회피하거나 아니면 사회를 탓하는 그런 행동보다는 좀 그 원인에 대한 직시랄까요? 문제에 대한 어떤 직시를 통한 어떤 답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대부분 이 예술인들이 이런 어떤 원인을 정부의 어떤 지원 문제가 있다, 뭐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의 어떤 창의력이나 표현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접근보다는 이금희 작가님 말씀하셨던 남 탓이죠. 남 탓으로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좀 덮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고질적인 어떤 좀 태도, 문제적 태도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2015년에 예술인 실태 조사를 보게 되면요, 이 건축 그리고 문화 부분의 소득 격차라고 할까요? 한 약 2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술계에서도 뭐
양극화가 아주 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이나 이 문화예술 교육을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예술인들의 어떤 해석이라고 할까요? 예, 문화예술 지원이나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런 책임 전가식에 대한은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시민의 어떤 문화예술 향유를 뛰어넘는 보다 근본적이고 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대중에게 선택되는 작품이라든지 좀 잘 팔리는 어떤 작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대한민국 문화예술 지원의 체계를 보게 되면요, 기초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이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고요, 또 대중예술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고요, 또 생활 문화 예술 분야를 좀 지원하는 지역문화재단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지원에 대한 좀 폭넓은 지금 폭넓은 지원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술의 어떤 생계 문제, 이것이 과연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부나 사회의 문제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정부나 사회가 문제에 책임을 진다면 이제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겠죠. 그렇다면 예술인은 사회적 약자인가? 예술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데 동의하는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2011년 11월 7일에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을 기반으로 예술인 복지재단이 설립됐고요. 예술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간 3,000명에 달하는 예술인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1인당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또 지자체마다 또 따로 이제 또 창작 지원금이 이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술인들은 이러한 제도가 단기적 지원이라 좀 중장기적으로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생애 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예술인은 특권층인가? 아니면 다시 사회적 약자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 왜 이 부분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예술인은 새로운 계급도 또 특권 계층도 또 사회적 약자도 아닙니다. 예술인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개인일 뿐입니다.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정책의 목표는요, 가난한 예술가를 구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예술 활동을 위해서 기본적인 생존 조건을 보장받는 것은 예술인에 대한 어떤 특혜라는 따가운 시선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술인 복지 정책이나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앵테르 밑땅처럼 예술인들을 일반 노동자처럼 대우하겠다는 어떤 연대의식이라고 할까요? 즉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필수인데, 대한민국 예술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술인들의 활동은 노동인 동시에 노동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자칫 이 얘기를 그냥 직접적으로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은 조금 더 특별한 노동자라는 생각인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든다는 것이죠. 그런 사고방식이 사회적 이해와 또 공감을 얻지 못하는 특권의식의 출발점은 아닌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술인은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 것이냐? 답은 자생이죠. 자생해야만 합니다. 자생한다는 것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꾸리고 또 자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술인은 예술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요, 또 예술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입니다. 가치를 존중받고 싶다면 가치를 생산해야만 합니다. 공적 재정에 의존하는 것은요, 발전보다는 오히려 퇴보를 만들 뿐입니다. 결국 예술인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술 그리고 예술인에 대한 자기 인식부터
더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반이 없다고 왜 정부 탓만 합니까? 탓할 시간에 자생력을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회적 약자 프레임에 갇히지 말았으면 합니다. 인간은 선택할 자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형성합니다.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지는 각자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은 정부가 아니라 자신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고 좀 책임지는 연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복지와 또 권리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항상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들은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정당한 이제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가, 즉 권리의 어떤 의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같이 이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예수님들이 좀 공짜 점심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런 공짜 점심이 어찌 본다면 자신의 어떤 발전보다는 자신을 퇴보시킬 수밖에 없는 아주 문제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좀 공짜 점심은 좀 위험하다. 그 위험성을 좀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수님 권리 보장법이죠. 이게 이제 오는 9월 25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권리 보장 위원회 그리고 예수님 보호관 같은 권리 이 구제 기구도 이제 마련이 됐는데요. 이 예수님 권리 보장법에 보게 되면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해서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현,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은요,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국민이자 문화 국가 실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죠. 풍요롭게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질 향상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는 어떤 존재가 바로 예술인이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OECD 자살률 1위가 또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또 올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살이란 건 사회의 어떤 건강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예술이란 건 인간을 더 인간답게 이제 느끼게 해. 또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술인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뭐 이 자살에 관련된 어떤 모든 뭐 치유책이 예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는요, 균형을 좀 이루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예술인들은 좀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굴 위해서 예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자신들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정으로 공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술인들은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나갑니다. 따라서 이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술인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냐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데 예술인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가? 시민과 예술인이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고민할 시점입니다. 예술인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쉽게 답을 못해요. 세상에 많은,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 중에서 예술인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예술원이라고 있습니다. 한 해 예산이 32억 한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문학 분과의 26명이 받는 수당이 한 4억 6천만 원 정도, 4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2021년 작년에 이제 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이죠. 7명을 선발했는데 거기에 지원금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예술은 회원이 되면 자신들이 받는 연금 외에 월 180만 원
그래서 연간 한 2,16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수당 180만 원,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가 행사 시에 국가 의전 서열 제1 앞에 예술인 회원을 배치하고 또 해외여행 시 공항 귀빈실 이용 및 1등석 등을 요구하고 있고, 뭐 최근인지 지난 정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가 예술가들 초청해서 밥을 안 먹는다고 좀 항의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권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의무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다 보면요, 마치 그 권리가 정당한 것처럼 합리화됩니다. 의무를 다하고 그들이 권리를 주장한다면 상대편은 설득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저버리고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권리의 진정한 근원은 의무입니다. 공짜 점심은 위험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술인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 그 답은 어디 있느냐? 바로 자유시장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더만은요, 노동자를 실제로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술도 예술인의 어떤 자생도 바로 자유시장의 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술인의 공통된 관심사는 생계 문제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술인이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술인의 꿈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술인의 옷이 맞지 않는다면 그만두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자유를 책임지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예술을 해야만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프리더만은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국가의 전제는 불가피해집니다.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개입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은 공익이 아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목격하셨습니다. 좌파 예술인들의 미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문학의 갑질 사건들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은요, 이미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료와 이 이익단체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전면에 등장하면요,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사라지게 되고요, 개인이 외부의 힘에 종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윌리엄 번즈가 이야기했던 정부 실패론은요, 정부의 예술 지원은 소수에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혜택 또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종국에는 평범한 예술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예술의 모습입니다. 또 이 미국의 와이조미르스키는요, 예술 지원이 공공의 책임이 되는 한 예술의 정치화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대한민국 예술의 현 모습입니다. 반면 경제적 자유가 활성화되면요, 국가의 권력은 약화되고요, 또 시민의 자유는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자유는 정부의 지원 없이도 시장에서 상호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정치 권력에 고개를 숙이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예술인의 경제적 자유는요, 정부의 지원에 얽매이지 않고 표현의 자율성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시장은요, 정치 권력이나 문화 권력 기관의 갑질이나 폭력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지원은 분명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이 지원이 기득권층이나 이미 기득권층이 된 예술단체나 예술인이 매번 같은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는 형태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온전히 항유하기 위해서는요, 예술인이 자생력을 키우는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항유하는 인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 또한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또 문화예술에 지원되는 금액, 예술 행사의 수, 규모, 이런 양적인 어떤 성장을 이룬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어떤 질적 성장도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깊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시장의 답이 있습니다. 이제는 창작 지원이 아니라 예술 시장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예술의 산업화는요, 예술인과 예술 기업들의 성장과 자생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예술인과 또 예술 기업들의 더욱 많은 시장 성공 사례를 창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굶지 않고 예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